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임보입니다. 저 이후에 우리 정상석 교수님께서 이제 파킨슨병을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 이식 임상시험을 실제로 하고 계신데요.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시기 전에 과연 줄기세포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이제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줄기세포는 여기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는데요. 줄기세포는 결국 세포입니다. 세포가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 보면 먼저 이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관, 아니면 심혈관 기관, 또는 이렇게 배설기관, 여러한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심장을 예를 들면 이런 건 심장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기관보다 또 더 작은 걸 우리는 조직이라 그럽니다. 조직. 그러니까 기관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심장이 스스로가 마구 이제 뛰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심장벽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조직이 있겠고, 그리고 심장이 스스로 이제 뛰게끔 하려면 거기에 이제 신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 조직이 있을 것이고, 즉 어떤 기관은, 우리 몸은 여러 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관은 다시 여러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여러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조직은 더 이렇게 잘게 자르면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그 세포도 여러 가지 세포가 있을 거겠죠. 그러니까 근육 조직을 이루는 그 세포는 근육세포라고 할 것이고, 신경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가 신경세포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혈액에는 혈구세포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상피세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줄기세포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세포입니다. 즉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세포, 근육세포, 또는 상피세포처럼 이미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로 이제 변화되기 이전에 세포를 우리는 줄기세포라 그럽니다. 즉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실제로 갖고 있는 세포인데, 그 줄기라는 말은 이제 기원한다. 과거에는 줄기세포라 안 하고 간세포라고 그랬어요. 뿌리에서 이제 이렇게 기원하는 그러한 세포,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 그걸 우리는 줄기세포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어때요?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거든요. 새로운 세포가 와서 그 상처를 치유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피부에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새살이 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일종의, 줄기세포에 의한 재생 효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데, 우리 몸이 어떤 손상을 받았을 때 손상받은 부위를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일진데, 그래서 이러한 세포가 아주 우리 몸에 많다면, 우리 몸에 어떤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 이 세포를 이용하면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이제 그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줄기세포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경세포, 피부세포,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들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재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줄기세포는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체잖아요. 성체. 우리가 사람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서 온 정자 그리고 어머니에서 온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정란이 돼서 이게 자꾸 분열해서 이제 그 태아가 되고 결국은 이제 지금의 우리처럼 이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줄기세포를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성체 줄기세포라고 그랬죠? 성체, 성인에서 얻는 세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줄기세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방. 우리 이제 그 40대 이상이 되면 저도 배가 많이 나왔지만 이 복부 밑에 지방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지방, 허벅지에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라든지 허벅지에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지방에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골반 다 만질 수 있잖아요. 그 골반이라는 뼈 안에는 골수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인에서 대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골수 또는 지방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얻은 세포는 우리는 그 성체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체 줄기세포라고. 그 다음에 배아 줄기세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람이 되려면 이게 분열을 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이제 계속 분열을 하는 단계에서 얻은 세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뽑아서 그 세포를 쓰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는 배아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체 줄기세포도 그렇고 배아 줄기세포도 그렇고, 성체 줄기세포도 자신의 골수 또는 지방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사용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자기 거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줄기세포를 쓴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께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부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제 그 병균을 무찔러야 하는 그러한 면역 시스템이,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면역 억제제라는 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든지 심장 이식, 간 이식, 콩팥 이식 할 때 어떻습니까? 실제로 장기를 이식할 때 실제로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것처럼 줄기세포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서 얻은 거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이렇게 먹게 돼요. 하지만 요즘에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면역 억제제를 먹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줄기세포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아 줄기세포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구성성분이 될 수 있어요. 신경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뭐 눈이 될 수도 있고 콩팥이 될 수도 있고 다 여러 조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거가 배아 줄기세포의 장점인데, 그에 비해서 성체 줄기세포는 어때요? 지방에서 얻은 조직은 지방과 비슷한 조직으로만 가요. 예를 들면 연골, 뼈, 그런 근육, 그런 쪽으로만 가거든요. 근데 배아 줄기세포는 능력이 막 뛰어나죠. 사람이 생성하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세포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은 종류의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암이잖아요. 암. 그쵸? 암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정상 조직보다, 정상 세포보다 많이 빨리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배아줄기 세포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빨리 여러 개의 종류의 세포로 간다면 그거는 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배아줄기 세포의 문제 하면은 윤리적인 문제 또는 뭐 암이 형성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역분화줄기 세포를 잠깐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역분화줄기 세포라는 건 뭐냐면 이 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부에서 세포를 떼내요. 근데 이 세포를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상태의 세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역분화, 역으로 분화했다. 역으로 아주 초기,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그 초기 단계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역분화줄기 세포, 즉 이제 자기의 세포를 만일에 제가 이제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의 세포를 쓰지 않고 제 피부에서 이제 그 세포를 상피 세포를 떼내서 이 상피 세포를 정자와 난자와 곧 수정한 상태의 세포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역분화 줄기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크게 줄기세포하면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그 다음에 역분화 줄기세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정상석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파킨슨병 환자에서 지금 저희 차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포는 무엇이냐?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유산된 태아의 뇌에서 줄기세포를 이제 분리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이미 어느 정도 태아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체줄기세포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줄기세포인데 그 중에서도 신경으로 가는 게 신경줄기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줄기세포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고 줄기세포의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이제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그러는데 사실 개원 가셔도 그렇고 많은 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줄기세포 치료하는 병원이야 라고 광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꼭 구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줄기세포 치료술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이거를 꼭 구별하셔야 돼요. 무슨 차이냐면 줄기세포 치료제하고 줄기세포 치료술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리 몸 안에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세포 우리가 가장 작은 세포가 이런 플라스크에서 키워요. 세포도 자라나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키워요. 자라게 해요.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를 증식 배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꺼내서 증식 배양을 해서 우리 아픈 사람한테 넣는다. 그러면 이거는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개원가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병원에서 우리 병원 줄기세포 해요. 그럴 때 대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줄기세포 치료술이에요. 줄기세포 치료술은 뭐냐? 여기서 나오신 것처럼 아까 제가 복부 지방에서 지방 조직을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원심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우리 몸에서 복부에서 지방을 꺼내면 거기에는 지방세포도 있고 줄기세포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혈액세포도 있고 다양한 세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구 안에 뽑아서 이러한 기구 내에서 돌리는 거예요. 원심 분리라는 게 이렇게 막 돌려요. 이런 기구 안에 넣어서 돌리면 어때요? 세포 무거운 건 가라앉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막 돌리니까 막 돌리면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무겁지 않은 거는 더 표면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불필요한 거를 빼버리고 그냥 그 자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세포 덩어리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넣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는 그 중에 한 1% 될까 말까, 나머지는 뭐 지방세포도 있고 세포들 짬뽕 세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요한 차이가 있느냐면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제 일종의 신약 개발이랑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약 개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차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줄기세포 치료제예요. 즉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이기 때문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바로 동물 실험을 완료했고, 그 과정이 신약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동물 실험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은 환자에서, 예를 들면 10명이면 10명, 그렇게 적은 환자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임상시험 1상, 보다 많은 환자에서 하는 거는 임상시험 2상, 3상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거를 단계별로 거쳐서 거기서 안전성과 우선 안전해야 되겠죠. 사람한테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효과도 있고, 효과가 있을 때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료제이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제로 인정되는 거는 지금,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시판되고 있는 건 4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릎연골, 퇴행성 무릎연골 환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장유공, 우리 대장에 이제 누공이 생기잖아요. 구멍 뚫렸을 때 뭐 그렇게 하는 것, 또는 이제 심근경색,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줄기세포 치료술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미용, 우리가 여기 피부 조금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시술을 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척추하니까 척추 이렇게 통증 치료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면서 같이 넣어주고 막 그런 거는 대부분이 이제 국가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단순히 분리해서 넣는 거예요. 그거는 줄기세포 치료술이에요. 근데 그러한 줄기세포 치료술을 할 때는 사실 이것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만이 이제 그 환자분에게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비용 부담을 환자에게 요구하거나 하는 건 다 사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줄기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술을 비교해서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세포를 뽑아서 넣는 거는 줄기세포 치료술, 사실 효과가 적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줄기세포가 재생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포함된 덩어리에는 겨우 1%밖에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저희 지금 뒤이어서 정상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줄기세포 치료제, 즉 줄기세포를 뽑아서 이게 밖에서 키우는 거죠. 키워서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이제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현재 임상시험 1상, 그러니까 임상시험 1상이라는 거는 적은 환자에서 실제로 환자에게 이식을 한 거죠. 예.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바로 머지않아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제 한국에서 추가될 수가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